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파 추분기입니다. 오늘은 현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초안전 저자이신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님 모시고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 일환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마약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 관리국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지난 한 몇 년간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약 관리국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원인은요. 이게 이 마약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른바 암호화폐, 전자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음성적인 자금이 유통이 될 수 있고 자금 세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돌아다니는 것 갖다가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이게 아주 강력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 나라가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박정희, 특히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그리고 김영삼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갖다가 선진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당히 투명하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자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범죄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대규모 기업형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배경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토양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법제를 갖다가 만들기 전에 금융을 갖다가 투명화하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전혀 없었던 그러한 이 암호화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범죄 집단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 이러한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기반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그리고 뭐 통일전선부, 뭐 이런 중국 공산당 국가 차원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자유세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 마약 범죄존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이 바로 이 전자 암호화폐,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도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도 이제 이 대학에 있다 보니까 실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 당국에서 실상의 심각성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에는요, 이 마약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학원가에서 마약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음료수로 해가지고 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 정도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골프 치는 곳 있죠, 골프장 근처, 뭐 이러한 데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마약이 유통되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약인지 모르면서 이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가 돼가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등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이들 국가의 사회 자체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심각한 미국보다는 캐나다와 그리고 호주의 케이스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범죄가 하나의 이 거대한 산업 기반일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회에 하나의 사법 체계, 경찰, 판검사, 그리고 정치인들과 다 연계된 거대한 이익의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과 범죄가 그 사회를 완전히 심각하게 장악한 이 케이스를 두고요. 이른바 캐나다의 밴쿠버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밴쿠버 모델,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모델입니다. 시드니 모델. 그러니까 밴쿠버 모델, 토론토 모델, 시드니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중국이 현지를 마약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장악한 이 모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가 그 지역이 마약과 범죄의 이익 생태계로 구축이 되면은요. 이거는 단순히 마약 사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회가 병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그냥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붕괴되느냐? 단순히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중국 공산당과 마약 범죄 집단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그러한 지대로 변모한다. 결국 망하자는 거거든요.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자녀분들 계시죠? 그럼요. 예,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최근 그 강남 하금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이나 며칠 전에 14살 된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 2명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있었으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사례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일상화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원가라든지 어린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클럽 같은 데에서요. 마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음료 같은 것도 있죠. 음료라든지 이 주류 이런 거에 슬쩍슬쩍 넣어가서 그걸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퍼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중독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침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확산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일반인들,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여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마약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사회 이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마약 사범이라는 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는요 별도로 떨어진 이른바 이 약에 중독된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사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전체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시급하게 지금 깨달아야 되는 각성해야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마약하면은 어김없이 그 중국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한국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국에 이 마약이 확산되는 거에 이 핵심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통일연선부, 즉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거기에 핵심에 있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은요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범죄 조직과 연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중국의 범죄 조직, 전통적인 중국의 범죄 조직이라고 한다면 삼합회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삼합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삼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삼합회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1983년도 이후에 바로 이 범죄 조직으로 통칭되는 삼합회와 손을 잡게 됩니다. 손을 잡아서요, 이들이 왜 이렇게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냐 하면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서구 사회에 침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중국의 이 범죄 조직이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여기에 아주 촘촘한 그리고 강고한 그러한 범죄 네트워크를 화교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범죄와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금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지역의 지하 금융을 갖다가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것을 중국 공산당이 자유세계로 침투해 나가는데 강력한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 결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90년대에 이르게 되면 범죄 조직이다 보니까 범죄 조직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첫 번째로는 돈 세탁입니다. 비밀 자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이것과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거에 관여됩니다. 그래서 마약과 범죄 조직, 중국 공산당이 하나로 엮이게 된 것이 1990년대 말 때부터 엮이게 되고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침투해 나간 것이
그 이 캐나다의 밴쿠버 모델입니다. 그건 굉장히 그 악명 높은 모델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미국에 진입하기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는 우회로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과 같이 특히 이제 영연방 국가이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러한 국가들을 우회로로 이용을 해서 미국 사회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중국과 연계된 범죄 조직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 이들이 하나가 되면서 미국 사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러한 마약 범죄전이 왜 들어가냐 하면은요. 마약과 범죄 조직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해외 통일 전선 전술에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치 공작전 여기에도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를 장악을 하고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그 사회의 엘리트를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이미 중국 공산당이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원, 전자암호화폐 이러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지난 정부 때에 더욱더 가속화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범죄 조직과 그리고 국내의 한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를 해서 한국의 마약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싹 빠집니다. 앞장 세우는 것이 누구냐? 바로 범죄 조직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유통되는 마약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약입니다. 펜타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마약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마약이냐면 바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마약 생산국입니다. 어디다 유통하느냐? 바로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 한국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또 상당 부분은 북한의 마약이다 라는 거죠. 범죄 조직이 한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마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규모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지역사회의 엘리트를 매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계, 경찰, 검찰,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언론 방송입니다. 그리고 지역 유지들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바로 이러한 마약 범죄전의 기반을 바탕으로 여기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마약과 범죄 이익 생태계에 의존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동시에 뭐냐? 바로 한국의 중앙 엘리트들, 국회의원들 있죠. 정당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한국의 사법계, 검사, 경찰, 검판사, 변호사, 언론 방송도 여기에 이제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그 초안전, 그 한계를 초월한 전쟁 중에서 마약 정리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들이 노리는 마약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약 범죄전은요, 단순히 마약 범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해외 통일 전선, 정치 공작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 한 사회, 자유세계를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전개할 수 있는 통일전선 공작에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마약이라고 하는 게 대규모의 자금을 갖다가 막대한 그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는 마약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전개하는 통일전선, 통전 공작과 정치 공작전에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약이 퍼지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마약에 찌들고 마약에 병들고 주저앉은 그 사회는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쉽게 장악할 수 있는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서구 세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의 자유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전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보면 피자 한 판 값이면 누구나 그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과 회복책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체계 총을 망라한 이 정부 차원에서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자암호화폐를 마약과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라도 투명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이는 그러한 조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약이 퍼질 수 있는 기반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갖다가 일단 투명하게 또는 전자암호화폐가 추적하기 곤란하다면 바로 마약 범죄점과 관련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기반, 이것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의 국내 방첩 기능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이 기능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되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날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은요, 중국과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때문에 국내 정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것은 국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은 지금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내 정보기관들이 국내 정보 수집이나 그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최소한 마약 범죄점 부분이라도 하루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우리 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특히 마약 범죄점에 관련해서라도 하루빨리 복원해라.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요. 세 번째로는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 유통되는 마약은요, 마약이라는 이름 가지고 유통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듯이 일반 음료수라든지 클럽이나 이런 데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 여기에 섞어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중독되고 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반인들이,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일반인들 모두가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각성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빨리 알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끝으로 그 정부나 국민들에게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그 정부는 단순히 검찰뿐만 아니고요, 마약은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 이거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정보기관, 안보기관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되고요. 정치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협력을 해서 그리고 단결을 해서 대응을 하기를 그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마약사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 사회 청소년들한테까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유포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된다. 우리 사회 지켜야 된다. 우리 가족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한국인들 모두 각성하셔야 됩니다. 마약이 한국 사회에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약은 이제 뭐 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현상을 방치할 경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의 어떤 대책과 기구 마련, 이것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